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자동차 사고를 만났어요. 일 마치고 모처럼 가게에 들러서 몇 가지 장거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어서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제 앞에 픽업 트럭이 있었고 제가 뒤에 있었고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5분 좀 됐을까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빵 나더니 제 차가 밀려가지고 앞에 차를 들이받았어요. 정말 그때 사실상은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 차에 맞힌 적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왼쪽으로 차를 빼는 순간 도로를 지나다가 이제 왼쪽으로 빼서 분리보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었을 때 직진하는 차량이 제 뒤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끌고 지나간 거예요. 뒷공문이 옆구리 쪽에 다 끌고 지나갔어요. 그때도 정말 제가 멍 때렸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왼손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은 직진 코스인데 이미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멍 때리잖아요.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없고 막 충격 가운데 있으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트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그 상황을 보고 저 대신해서 도망가는 차를 그 뒤에 번호판을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전화기로 찍어가지고 마침 그 사람들도 저처럼 왼쪽으로 빼는 상황이어서 저를 따라 빼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이렇게 증인 대줄까? 경찰 불러줄까? 저는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일도 하는 시간이었고 제가 막 이것 때문에 불려다니고 막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뺑소니 쳤다. 이 사람 법에 걸리면 교도소행이다. 또 경찰 부르면 경찰이 그 사람 잡아준다. 그래서 보험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래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주고 내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전화해가지고 경찰 불러주고 그다음에 그 경찰이 와가지고 조서 받아서 그 사람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보험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때 좀 골치 아팠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 차가 관련되면 이거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막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면서 또 전화상으로 또 막 붙들고 막 이야기도 오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 제가 있는 보험회사는 그렇게 큰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이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곳에 가서 제가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줄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 알아보고 비교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사실은 허락은 해주지만 일단은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만약에 거기서 잘해주면 또 괜찮은데 거기서 잘 못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를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내가 차 인스펙션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정비 잘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모르니까, 이런 거 갑자기 막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나갔고, 오랫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고 나고 한 달이 좀 넘었을까? 제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차를 사실상은 제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타고 다니기 힘들겠다 생각해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사고를 만나서 스크래치가 또 났으니까 팔려면 또 아무래도 제 값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내가 계속 쓸 것도 아닌데 여기다 돈 들이나 차라리 이걸 가지고 보태서 새 차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차에 정비 맡기면 렌트카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주는데 문제는
한 3일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 렌트카를 타는 동안에 제 보험은 이렇게 기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다른 차량을 고쳐주지, 내 차량을 고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몰게 되면은 렌트카 회사 측에서는 이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자차의 보험까지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 차 같으면 조금 구부러지고 막 긁혀도 그냥 다닐 수 있는데 뭐 자기 차면은 제 차가 아니니까 그거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 보험이란 게 있을 만한 일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니까 보험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지금 한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내가 렌트차를 쓴다 할 때 저한테는 생각지 못한 비용이 나오는 거야. 이건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불합리한 건데, 이런 어떤 차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을 받잖아요. 보험 회사가 렌트카까지는 주는데 그 렌트카를 쓸 수 있는 보험 처리까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보험을 개인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해서 내 차가 훼손되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맡겼는데 그동안에 제가 일을 나가야 되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이 교통수단이. 근데 이거를 내 개인의 돈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써야 되니까. 내 보통 보험료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 때문에 좀 며칠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갈 돈이 나가니까 보험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부딪혔을 때 제 개인의 안전 뭐 이런 거 떠나서 또 부딪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내가 또 골치 아픈 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정말 그때 참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그 뒷차가 와가지고 빵 친 거예요. 저 차를. 제가 정차해 있는 상태인데 이 차가 오면서 아마 그 사람이 빨간불을 못 본 것 같아요. 빨간불을 늦게 보고 급하게 급정거를 하다가 이 차가 너무 저랑 가깝다 보니까 저를 친 것 같아요. 치노니까 제 차가 밀려가지고 앞에 차를 친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 차, 뒤에 차는 괜찮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앞에 차는 약간 뒤에가 좀 긁혔을까. 뒷차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제 차만 중간에 있는데 차만 이게 본넷이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본넷이 완전히 안 닫혀요. 이게 벌르르덩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안에서 본넷을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드라고 하죠, 후드. 그 여는 이 단추가 안 돼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범퍼 뒤쪽 앞쪽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앞쪽이 더 심하고, 그 임팩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 트럭 몰고 있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다래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지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제 차가 제일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와서 둘러보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첫 번째 트럭에 있는 아저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험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찰이 왔었잖아요. 그 조선 받아가고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아닌데, 제가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친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다친 사람 없으면은 우리가 출동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험회사랑 서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할 수 없이 우리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서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보험증 찍고 막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 전화기 하나, 제가 2개를 쓰는데, 하나는 제가 주로 쓰는 전화기 하나가,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전화기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옵션이죠. 다른 전화기는 제가 기능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으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그 사람 뒷사람 저를 친 사람의 보험증 찍고 또 이게 앞쪽에 사람 찍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친 사람이 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보험회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뒷사람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인데 저는 좀 억울하잖아요. 나를 친 사람은 그 차가 말짱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백손이 쳐버리면. 그럼 다행히 백손이 안 쳤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뒷단에는 미안해서 그랬는지, 멀찍이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뭔가, 정확하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탁 떠오르는 게,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 차가 나란히 있는 그 지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멀찍이 세우니까, 그림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 뒷고문이 나오고 제가 중간에 나오고 이렇게 멀찍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보험회사로 연락하자 이러고 근데 제 뒤에 있는 제 차를 친 사람이 저한테 제가 처음에는 제 차가 이렇게 훼손이 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차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로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본네트가 제일 구겨져서 본네트 문도 안 열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더니만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내가 미안하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봐주는 거예요. 딱 보더니 어떻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긴 닫히는데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고 벌렁하게 이만큼 이렇게 갭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쳤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좀 어정쩡한 상황에 제가 제 차에 밀려서 친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고 현기증 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오면서 친 거 맞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고는 이게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겠다고 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면서 좀 찝찝했어요. 그럼 당신 거도 달라. 그래서 서로 이 사람 뒤 사람하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서로 나누면서 찍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 하고 싶다. 우리 그건 하지 말고 보험증 사진만 찍고 각자 전화번호 이름만 나누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다. 그거 찍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뭐랄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상이 그러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받지 않았고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너무 뭐라고 하지 조금 사람이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머그샷에 나오는 그런 인상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중동 사람 같은 이름이 성을 보니까 중동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나도 당신 면허증 사진 지울 테니까 당신도 내 거 좀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웠어요. 서로 지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보험증 사진들이 날아간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날 저녁이 돼서 보험회사에 전화할 수 없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스트레스한. 제가 막 그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너무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거 없어도 된다. 그 차량 번호판 그 번호만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전화기 배터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제 주변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는데 역시 좀 기다리다가 연결이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에 관한 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할 거니까 통역자를 붙여달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데 그 말에 표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제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사를 붙여달라 했어요. 그거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통역가를 붙여주는데 한참 걸렸어요.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었죠. 사실상 제가 예전에 텍사스 살 때 양육비 문제, 양육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법원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네, 그 통역사들이 그러니까 거짓된 영어 수준이 저랑 비슷한 거예요. 특별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염려가 됐어요. 내가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랑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좀 표현을 잘 못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써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을 붙여줘서 3명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자. 그러니까 미국인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통역사가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직접 해야 됐어요. 근데 통역사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냐면 이거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이런 전문 용어들이잖아요. 차량에 대한 전문 용어고, 그런 교통법규에 대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표현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자기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직원이 하는 게 좋겠다, 통역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녹음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3사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가까이 이 일이 진행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진술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겠는데 당신이 직접 말을 대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사 빠지고 저하고 그 보험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녹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여기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말로 표현해달라 이러면서 녹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통역사가 포함 안 되고 이때까지 한 질문들을 쫙 다시 하는데 마치 제가 신문 받는 것 같았어요. 형사가 범죄자 놔두고 네가 했니 아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꼬치꼬치 막 다 따져보는데 아주 의심쩍은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진짜를 말하냐 가짜를 말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거예요. 정말 불쾌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질문을 내가 알아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사람이 말을 아주 저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치 못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좀 솔직히 저도 좀 짜증스럽고, 본인도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끝났어요. 그 길고 긴 신문이 끝났어요.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나한테 직접 질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녹음할 거를 그럼 왜 통역사를 붙인 거냐는 거죠. 통역사를 내가 요구했을 때는 내가 어떤 표현에서 잘못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교통법규 잘 아는 그런 보험회사에서 쓰는 통역사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제 표현으로 녹음할 것 같으면 제가 이게 뭐냐는 거지. 하여간에 참 찜찜했어요. 해놓고 나서. 그래서 정말 불쾌한 느낌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됐잖아요. 왜냐면 내 한마디에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제가 혹시나 뭐랄까 오해 사지 않을까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도시에 이렇게 뭔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신경이 쓰였고 스트레스 정말 뭐랄까 막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마치고 난 뒤에 정말 기분이 정말 너무 나빴어요. 불쾌했어요. 마치 형사한테 신문 받는 느낌.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내 차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됐고 내 차가 좀 부서졌고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입장을 들어야 되고 꼼꼼하게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제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거는 사실이었어요. 불쾌했고 그래서 그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는데 조금 제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불쾌하지 그런 생각. 일단은 접수를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를 했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닌 제2의 언어 외국어 영어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은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물어볼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고 있었냐, 안 쓰고 있었냐, 그런 거, 차를 운전하고 있었느냐, 내가 분명히 정지하고 있었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생각 안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내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딱 잡는 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피드가 얼마였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알고 지나가됩니까? 모르죠. 그 순간에 그것까지 못 보잖아요. 내가 못 봤다 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얼마였냐 그 도로가 스피드 리미트가 얼마였냐, 스피드 제한이 얼마였냐, 속도 제한이 얼마였냐 물어보는 거야. 난 모르겠다. 뭐 보통 거였겠지. 그러니까 보통 거 뭐냐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 같다, 30 아니냐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하여튼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해놓고 이제는 이렇게 인스펙션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인스펙트를 받아야 되는지 점검을 받는 거 그리고 그 데미지 난 거 얼마 정도 돈이 들 건가 그런 걸 가서 제가 받아야 되고 또 이따가 이 조종하는 사람 전화 온댔어요. 전화 와서 또 물어보고 저한테 이런 과정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골치 아픈 과정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사고 낸 사람도 그렇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며칠을 걸려서 차가 수리되는 과정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끝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그 사람의 보험회사가 두 차에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뒷차는 제 거를 물어주고, 저는 앞에 차를 물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 저는 정차하고 있었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앞에 차처럼 뒤에 차가 와가지고 쳐가지고 나까지 도매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세상이 워낙 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제가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